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4년 만에 전격 방문 결정한 중국의 속내는 무엇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한다. 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중 양국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대체적으로는 12월 24일 날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주요 현안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관계돼 가지고선 상당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반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장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지금 뜨겁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그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다만 우리 측의 주장은 과거 사드 배치 이후에 존재했던 한한령에 대한 어떤 해제, 그 논의가 이제 얘기가 됐는데 중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 그걸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도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의 한국을 이제 조종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태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년 지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그 왕이 부장의 어떤 방문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반가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길 지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한미 동맹도 지금 약간의 균열이 생겼는데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도 약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네. 이 시점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네. 이 틈을 노리진 않을까요? 그 틈을 노리겠죠. 네. 아무래도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외교라 그러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텐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엄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요. 네. 한미 간에는 방위부 분담 문제 그리고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장거리 미사일의 배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요청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왕이 부장이 어저께 강경화 장관을 만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패권주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패권주의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표현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외교적 단어가 패권주의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은 결국 한미 간의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한일 갈등 속에서 그리고 미일 갈등 속에서의 한중 연합 전선 구축에 대한 그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우리한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인사 100명과 오찬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틀 전 무리하게 통보를 해서 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압박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왕위의 방한 과정은 다소는 좀 의례적이고 갑작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에 대한 일정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의 재계에 있는 각계 있는 분들을 한 100여 분들을 모시고 이제 오찬을 하겠다라는 것을 급작스럽게 통보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도 놀라운 상황이 아닙니다. 2019년도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홍보를 위해서 방문했던 중국의 고위 관계자는 카톡으로 이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카톡을 받고 참가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이런 상황은 결국은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안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계 인사들은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한국 내에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략적인 가치라든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외교부장의 방안에 대해서 우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경제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이 점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중국과의 관계, 한한령에 대한 그 여파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외교부장이 이러한 포석을 좀 깔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한령이라는 것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조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사드 배치가 과연 종식이 되었는가, 철수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 한한령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 그리고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한국을 자극하고 동시에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구태여 내세워가지고선 포기할 필요가 없겠죠. 아울러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국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번 좀 사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자동차 수출에 대한 고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미국과의 갈등 관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그 한한령, 우리가 한한령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한령 이외에도 한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그 어떤 장애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선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전반적인 경제적인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요원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철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대를 거는 게 요즘 중국인 관광객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네. 실제로 한류스타가 내년에 이제 중국 공연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기류가 달라진 건 맞아요. 그럼 네. 왜 살짝 물꼬를 트이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라든지 네.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우려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선 경상수지 외의 흑자를 굉장히 많이 거뒀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드 배치 이후 전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상황, 이것이 국내 경제 그리고 또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한 충격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잠깐 늘어나는 것들을 면밀히 보게 되면은 네.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의 관광객 모집은 여행사가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어저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소는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중국의 압박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으로서 비롯되고 있겠지만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 속에서 북한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최근 북한이 그랬어요. 이제 금강산 내 시설 모두 철수해라. 약간 네. 다시 대북 정책이 좀 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손잡을 가능성을 지금 일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중국과의 좀 손을 잡기로 바뀔까요? 네, 2017년 이후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교류에 있어가지고선 북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제재가 강화되면서 다소는 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대중국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뭐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짜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의 어떤 주도적인 경제 도움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주도적인 경제 도움을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투사라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고요. 또 최근 그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침체 국면에 있고 다소간의 어떤 대화 국면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동시에 한국과 북한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의 어떤 요청 속에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국면을 우리가 적극 수용하겠다 혹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결과 혹은 북한의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의 증가 같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지금 시점에서는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 방안에 좀 거는 기대가 큰데요. 너무 축포를 먼저 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